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장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볼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 일주일에 단 하루 수요일 3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들 찾아오는 방송이고요. 이렇게 1시간 동안 방송에서 2가지 종목만을 공략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엄선해서 가져온 2가지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도록 노란 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저희가 있는 노란 톡방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노란 톡방 안에서만 오늘 방송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7%,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에서 3대 지수 역시 2%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장중에는 환율도 1,300원대 위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여러분들 많은 걱정들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저희와 방송 함께 보시면서 또 공략주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시고 또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새로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로 이렇게 짧게 수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방송 종목이었던 KG스틸이라는 종목이 방송 한 주 만에 30% 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최근에 철강 관련주들 굉장히 흐름 좋았죠. 지난주에 저희가 수요일 방송에서 정확하게 철강 관련주 미리미리 선취매하실 수 있도록 소개를 해드렸고 원자재, 튀르키예 대지진 여파, 그리고 러시아 전쟁 지속 여파로 인해서 올라줄 수 있다라고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이 종목 수요일 방송 이후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30% 넘는 상승이 나와줬었고요.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저희 방송 날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전주에는 SM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으로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콘텐츠 그중에서도 넷플릭스의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공략을 도와드리면서 저희가 방송해드린 직후에 30% 가까운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공략해드리는 종목들로도 여러분들께 꾸준히 상승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지만요.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는 교육자료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철강 관련주를 이렇게 노란 톡방에서도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철강 관련주로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지 이렇게 종목을 저희가 나열을 해드렸고 이 중에서 신스틸이라는 종목은 15% 넘는 상승, 하이스틸은 무려 35.5%나 급등이 나와줬고요. NI스틸이 27%, 금강철강도 17.6%, 저희가 3일 전이었던 19일 일요일 저녁에 노란 톡방 안에서만 교육을 해드렸는데 이게 이틀 동안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저희와 함께 급등 나올 수 있는 테마주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자료들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교육해드렸던 공략주 중에서 HLB 그룹주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이렇게 공략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HLB 그룹주, HLB와 HLB 제약, HLB 생명과학과 HLB 테라퓨틱스까지 저희가 목요일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이후에 HLB는 상한가, HLB 제약은 25%,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26%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해당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 또 선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역시 방송이 끝난 이후에 저녁에 또 섹터 교육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교육 자료도 받아보시고 또 저희와 함께 정확한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나자마자 오늘의 공략주도 오픈될 예정입니다. 지금 생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모든 혜택 놓치지 않고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으로 교육해드렸던 스펙 관련주들 저희가 테마주에 대한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지만 최근에는 삼성전자 M&A 관련 이슈를 가지고 있는 스펙주를 또 이렇게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스펙이라는 비상장 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 관련주들을 저희가 4가지를 소개해드렸고 이렇게 모두 급등이 나와주면서 특히나 삼성 머스트 스펙 5호 같은 경우에는 교육 직후에 상한가까지 기록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핫했던 AI 관련주도 역시나 저희가 미리미리 여러분 선취하실 수 있게 노란톡방 안에서만 다양한 종목들로 공략을 도와드렸고 너무 요즘에 핫했죠. AI 관련주들. 미리 교육을 해드린 이후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저희와 노란톡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해당 종목들로 기분 좋은 수익 한번 창출해 보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다양한 혜택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려봤고요.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2가지 공략주를 제공해드릴까 합니다. 노란톡방에서 종목명을 알려드리는 종목들 2가지인데 방송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2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일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귀엽게 생긴 로봇이 열심히 배달을 가고 있네요. 안에 베이글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는 피자나 치킨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양한 음식 배달, 배송을 위해서 이제 로봇들이 사람과 함께 도보로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게 도로로 다닐 수 있게 할까라고 안이 2가지가 있었는데 속도나 안전성을 고려해 봤을 때 도로보다는 도보가 더 낫겠다 해서 이렇게 로봇이 사람과 함께 나란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법안이 개정된 만큼 실제로 자율주행 로봇들이 상용화될 수 있다는 점 기대감으로 올라줄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첫 번째 종목 공략해 드릴 예정이고요. 2번째 종목은 UAM 관련주입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라고 불리죠. 저희가 사진을 이렇게 크게 가져와 봤는데 이동통신 3사가 UAM 실증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이동통신 3사들이 관련해서 기술을 선보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일정도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관련 종목들 미리 한번 눈여겨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오늘 준비된 2가지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만 종목을 받아가실 수 있고요.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 방송 마치자마자 오픈될 종목명 바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 2가지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와 UAM 관련주에 대한 정확한 투자 포인트 들고 전문가님과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1분만 기다려주세요.
테마주의 시선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수요일장 저희와 함께 힘차게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 레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오늘의 공략주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마주의 시선, 지금부터 딱 40분 동안 어떤 종목을 테마주의 시선을 보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목들을 설명하기 전에 잠깐 시장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제가 방송하는 날만 시장이 납폭되는 겁니까?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나운서님. 네. 그렇죠? 그래도 우리 테마주의 시장 노안톡방 같은 경우는 시장이 나폭이 되더라도 이런 걸 미리 다 상황을 인지하고 어차피 시장이 맨날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네. 시장이 맨날 상승한다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상승했던 거 가지고 그동안 엄청나게 나폭이 되었던 시장들도 컸잖아요. 네. 나폭이 되었던 시장도 컸는데 한 번 상승했다고 해서 영원히 상승할 것처럼 생각하던 투자자들이 오히려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나폭이 되고 빠지는 거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긴축 우려가 계속 시작이 되고 있죠. 긴축 우려가 시작이 되면서 환율이 상승이 되고 외국인들이 매매를 안 하면서 투심 악화가 생기면서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추후 시장이 오늘 만약에 많이 빠지고 내일 단장 반반 매수세요 목요일날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큰 시장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날이에요. 네. 네, FOMC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화장을 하는 것보다 화장을 지우는 게 더 어렵다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솔직히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네. 그리고 금리가 또 언제까지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뭐 3월 달까지 하겠다. 4월 달까지 하겠다. 딱 정해진 게 없어요. 네. 근데 언론에서는 한번 주가가 상승이 된다고 하면은 그 주가 상승한 거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하면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 희망 회로에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노안톡방에서는 절대 저는 잃지 않는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장이 항상 떨어질 때 안전적인 가이드를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왜냐면은 매매 안 하는 것도 돈을 버는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장이 떨어져도 테마주의 시선으로 테마주 목록으로 간다고만 하면은 저는 이 시장에서 언제든지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돈이 되는 종목도 갖고 왔고 저희가 몇 주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러시아 전쟁 장기화 우려 시에 제일 먼저 상승한다는 게 곡물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곡물주도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신성홀딩스, 고산 다 올라가잖아요. 오늘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네. 오르고 있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테마주지.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아나운서님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종목이 2,0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국하고 중국처럼 종목이 몇천 개가 있는 줄 알아요. 10,000개 이상이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 이 국내 증시에서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날 흐름에 맞는 테마주의 시선, 우리 방송 제목처럼 테마주의 반향으로 종목을 흐름에 맞춰가지고 진입하시면서 수익 20% 30%도 아닌 5% 8%씩 딱딱 끊고 나오시면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모든 부분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주식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저희 노란 독방 안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또 곡물 관련주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미리 교육을 해주셨지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노란 독방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또 이런 테마주를 놓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올라줄 수 있는 테마주도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테마주 시장, 하면은 얘들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야 내가 테마주 하다가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또 수익이 났던 건 테마주 때문에 수익 났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테마주의 시선은 너무 과격하게 너무 자극적인 테마주가 아닌 안정적인 테마주 이끌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물론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매수가부터 청산가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제안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것 없이 저희와 편안하게 한번 매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보이는 노란톡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장 마감 이후에 교육 자료도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송이 없는 요일에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들로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오르고 있는 뭐 곡물 관련주들 혹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과연 전문가님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줄 주도주는 어떤 테마주일지 어떤 테마주라고 생각하실지가 참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지 빨리 저는 알아보고 오늘 싶습니다. 돈도 돈이 되는 거 갖고 왔거든요. 좋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어려워도 돈이 되는 걸 또 잡아야겠죠. 네. 그렇죠? 시장이 어려울 때는 항상 돈이 나오는 구멍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갖고 온 종목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이 종목이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드 관심 종목입니다. 뿅.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오늘 갖고 온 주제는 현대차 모터그룹입니다. 현대차 모터그룹이에요. 네. 선생님 옆에 보시면 제가 현대차 모터그룹이 어떤 회사인 것 같으세요? 현대차 모터그룹이요? 아무래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요? 그것도 맞고요. 네. 그것도 맞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현대차 모터그룹은 현대차는 현대 자동차만 만들지 않습니다. AR 분야, 그다음에 로봇 쪽, 그다음에 로봇 쪽이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 게 현대 모터그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현대 모터그룹 주제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현대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업이 정부에서까지 합의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현대차 모터그룹에 관련된 사업 관련주들이 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걸 가지고 왔어요. 정부 자, 지원을 그러면 받는다. 돈 되는 걸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모터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섹터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율주행이 로봇하고도 같이 상승하잖아요. 로봇하고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현대차 모터그룹에 연관된 로봇 자율주행 관련주는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도 극대화가 더욱더 발전이 된 기업이에요. 더욱더 발전된 기업이고 이제 자율주행이 1단계에서 5단계에서 4단계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컨소시엄이. 네. 그러면 4단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마침 정부에서 도로교통법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지고 자율주행 로봇이 이제 배달 음식 있잖아요. 배달 음식을 이 로봇을 통해 가지고 배달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오토바이 타고 우리 집으로 배달로 오는 거 10분, 20분 걸리겠지만 가까이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시험을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1분 거리, 2분 거리에다가 로봇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배달을 시키는 도로교통법이 이번에 통과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로교통법이 통과가 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하고 로봇주들이 만약에 오늘 갭상승이 나오고 어제도 갭상승이 나왔다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들 갖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조금씩 누리면서 천천히 우선향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흐름을 타는구나. 흐름을 타기 때문에 현대 모터그룹에 연관된 로봇 자율주행주를 갖고 오는 게 맞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도대체 정부에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현대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 장면, 그 부분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했죠?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로드맵을 빠르게 시행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제 국회의 도로교통법,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도 어느 정도 도로에서 움직이면서 상황을 배달 로봇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이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이 배달 로봇을 만들면서도 현대차의 현대모터그룹의 1차 협력사로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할 때 이 관심 종목 첫 번째도 같이 상승하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현대차 그룹의 로봇주가 상승하면은 이 로봇 배달 로봇을 만든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로봇주들이 그렇게 크게 AI 관련주처럼 크지가 않기 때문에 상승이 되는 것도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로봇은 섹터가 종목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50개, 100개 이 정도가 되지 않고 30개에서 4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현대차하고 연관된 로봇 자율주행 관련주를 찾으면 되고, 여기에 똑같은 복합 테마로 이제 상승 재료를 만들어주는 도로교통법이 통과되었으니 이제 알차게 두 가지 복합 테마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윗꼬리가 달려도 이 종목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이미 실탄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노안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왜 지속적으로 앞으로 단장 오늘 상승이 안 나오고 내일 상승이 안 나온다고 해도 거점 없이 볼 수 있는 이유도 한번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시대는 자꾸 바뀌고 있죠.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는 자꾸 바뀌고 있고 주가는 항상 기대감에 우리는 상승이 돼요. 아나운서님, 네. 우리는 단장 AI가 챗 GPT가 지금 단장 상용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용화가 된다고 해도 솔직히 5년,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5년, 10년 동안 국회에서도 그거를 여러 가지 통과를 시켜야 하고 데이터 자료도 통과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하고 로봇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10년 전부터 그 얘기에 주가만 뛰어 올랐지 상용화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10년 전부터요? 그렇죠. 하지만 주가는 미리 그 기대감에 상승이 되었고요. 제가 사실 그걸 지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정작 이렇게 뭐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배송 로봇들이 언제 이렇게 길에서 볼 수 있을지 그게 뭐 당장 내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그날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만약에 로봇주 물려 있거나 네. 자율주행 물려 있다고 하면은 도대체 아마존에서는 물류 서비스 통해 가지고 투자한다는데 아니 왜 내 것 종목은 자율주행 주는 왜 안 올라가는 그렇죠. 거야? 지금 보유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 테마하는 거는요. 그때 가서 상승하는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투자나 기대감에 나오는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나 그걸 통해서 주가가 상승이 돼요. 하지만 이번 거는 또 틀리다는 거죠. 네. 왜냐면 자율주행하고 그다음에 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PPT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행 로봇이나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주관하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스치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 주관해요. 정부에서 주관하고 정부에서 여기에 투자를 더더욱 활성화시키고 기업들에게 이걸 만드는 기업들에게 규제 완화도 많이 시켜준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삼성이 모토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모토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습니까? 그 나라의 혜택에 갖고 그 나라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투자를 더더욱 하면서 활성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하고 로봇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AI가 너무 많이 상승했다고 해서 자율주행은 너무 많이 눌려 있었어. 자율주행주는 너무 많이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안 올라가. 근데 단장 또 다음 주에 자율주행주만 올라가면은 이제는 AI 끝나고 자율주행만 올라간다 하는 게 여러분들의 습관이자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율주행하고 그다음에 이 도로교통법이 통과가 되고 이 부분들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매일매일 기대감에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설상 중간에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주관하에 따라 가지고 이 관련주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현대차 모터그룹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모터그룹은 뭐 하는 데다 로봇을 연관하고 로봇하고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회사죠. 그러면은 이 여기에 1차 협력사로 되어 있는 이 종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대체 언제 상승할까요? 아, 많은 사람들이 다 궁금하실 거예요. 이 종목은 대체 언제 상승할까요? 정말 제가 보유한 종목도 사실 하나 있거든요. 그럼 어떤 종목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네. 약간 LG 쪽이랑 많이 관련이 돼 있다고 해서 네.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제가 사실 매수했습니다. 로봇주 하면은 로보스타, 로보티즈, 뭐 T 로보티스 뭐 되게 많죠. 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아나운서님 한번 그렇다면 물리신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네, 좋습니다. 물리신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로보스타. 로보스타를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물리셨다고 합니다. 언제 물리신 거죠? 이게 잠시만요. 좀 꽤 됐거든요. 꽤 됐어요? 네. 오래됐으면 묻어두고 있습니다. 납품이 된 종목을 아예 쳐다보질 않지. 거의 그치? 그쵸.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다가 또 어제 봤는데 올라갔었네 하고 또 정리 못 해가지고 또 많이 맞아요, 물리시고. 맞아요. 그렇죠. 자, 보통 우리 아나운서님만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리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물릴까? 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현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로봇이 있고 삼성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로봇이 있고 LG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로봇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갖고 온 주제는 뭐다? 현대잖아요. 네. 그렇죠? 현대그룹이고 그리고 현대에 따라 가지고 자율주행 관련 배달이 가능한 이 로봇을 만든 회사가 이 목록 4개 중에서 하나가 딱 있어요. 자, 다 보시면 휴림 로봇, 로보티즈, 푸른기술, 유진 로봇이 있거든요. 이 안에 배달 로봇에다가 정부에서 주관하는 도로교통법 이 통과가 24일 정도 지나가면은 이 안에서 로봇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배달 로봇이 이제 도로교통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이 배달 로봇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걸 만든 회사는 이 4개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달 로봇을 만든 회사요? 네. 그 한국- 배달 로봇 이름도 좀 웃겨요. 뭔가요? 이름이? 그게 개미하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개미요? 네. 오. 그게 좀 웃겨요. 이거 검색하면 나오는 네, 건가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오. 그리고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달 로봇을 하면서 이제 상용화를 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이죠. 정부의 목표고 그리고 휴림 로봇, 로보티즈, 푸른기술, 유진 로봇이 있잖아요. 여기서 현대하고도 연관된 종목을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현대와 연관된 종목. 네네.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로봇, 개미가 아니고 집개미네요. 집게미요? 네, 집개미예요. 오. 자, 여러분들 제가 제 PPT 속에 그 로봇 사진이 있거든요. 그 로봇 사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름이 집개미예요. 오, 집개미. 귀엽네요. 저 로봇 이름 있잖아요, 선생님. 아. 저게 집개미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저 집개미를 만드는 회사가 오늘 제가 갖고 온 관심 종목입니다. 이게 배송 로봇을 검색하니까 저 로봇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이 기업이 저 로봇을 만들었다 이거죠? 네, 어디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오늘 정말 언제 상승할지 모르잖아요. 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다시 한번 통과가 되는 게 단장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22일입니다. 22일이죠? 네. 24일. 24일에 네, 그거 한 번 더 24일. 뉴스에 따라서 올라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장 다 맞춰가는데 언제 매수하면 되는 거죠? 아유, 내일 매수하면 되죠. 내일이요? 네, 내일 매수하거나 그리고 뭐 여보 관련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다 보시면 되죠. 언제 상승할지. 그렇죠? 내일? 지금 우리 집개미. 저 여보 이름이 집개미예요, 여러분들. 네. 아유, 투자하는 여러분들 개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로봇 이름이 집개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개미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이 집개미를 만든 회사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이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이고 이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이 24일이나 최종적으로 통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상승될 수가 있고 그 전에 미리 시간의 상승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의 기대감에. 상승이요? 예. 네.
하지만 시장이 맨날 바뀌고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는 진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님 근데 이제 보시면은 로봇 관련주들 이미 좀 보유하시는데 저처럼 물려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목록을 보니까 네네. 워낙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잖아요. 네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나눠볼 수가 있을까요? 그 고민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수는 있죠. 네.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은 네. 저는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뭐라고 했죠? 로봇에 연관된 거는 현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네. 아마존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네. AI만 빅테크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로봇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빅테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로봇이 그냥 단순히 걸어다니기만 하면 안 돼요. 걸어다니는 건 건전지 껴도 다 걸어다니잖아요. 근데 이 로봇이 하는 거는 이 로봇에 자율주행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율주행. 자율주행이 들어가고 그 자율주행을 만들고 있는 자동차 회사는 국내에서는 현대차. 그렇지. 네. 그리고 현대에서 AI하고 그다음에 현대 AI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하는 게 어디다? 오늘의 이 기업인가요? 오늘의 기업에 들어가 있는 오늘 기업에 협력 사업되어 있는 현대모터스 그룹이라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현대모터스 그룹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현대모터스 그룹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집게미를 개발한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휴림로봇, 로보티즈, 푸른기술, 유진로봇이 있어요.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푸른기술이 상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진짜요? 상한가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푸른기술은 예전에 남북경협주로도 들어가 있었어요. 촛돌주로. 촛돌주. 왜냐하면 한 종목당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네.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고 이 안에서 집게미를 개발한 회사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배달 로봇을 자율주행으로 넣은 회사는 현대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네. 현대차에서도 자율주행을 만들고 있잖아요. 현대차에서도 모터스 그룹에서 연관돼서 호재가 나오면은 이 관련된 종목도 올라가요. 하지만 지금 당장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은 도로교통법이 이제 통과가 나오니 그 나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수혜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안 나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는지 알려드릴까요? 그 종목은 마지막으로 차트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 좋습니다. 자,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엄청나게 놀라실 거예요. 자, 그동안 횡보됐었어요. 오늘 갭상승이 네, 나왔네요. 오늘 갭상승 나오고 시장이 안 좋아도 그래도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즘 시장에서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우상향 형식으로 급등 위주로 올라가기 전에 한번 여러 번 계단 형식으로 우상향으로 조금씩 올라가다가 그 후에 갭상승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 종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투심으로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아지고 환율이 상승하면 개인들만 사죠. 그럼 개인들은 또 이슈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미리 선 진입한 사람이 승자겠죠. 올라갈 때 타고 올라가서 윗골이 당하는 것보다 호재가 터지고 정보가 터지기 전에 종목을 사가지고 올라가시는 게 더 또 여러분들한테 여유가 있는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테마주의 시선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따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자율주행 관련주를 저희가 공략을 해드릴 건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을 법한 테마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 정확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리스크가 있을 법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리 걱정하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가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방송 마치는 17분 후에 저희가 오늘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오픈해 드릴 겁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고요.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셔서 오늘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를 공략해 드리는 이유는 로봇
자율주행 로봇 관련한 법안이 오는 24일이죠. 내일 모레 국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를 전후로 또 한 번 주가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서 당장 뭐 내일장에도 매수를 해보실 수 있고요. 시간 외에서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이 기업은 현대모터스 그룹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한 자율주행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또 한 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를 첫 번째 종목으로 공략을 해드렸는데 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전문가님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하늘을 나는 택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들었어요. 물론 아직은 너무 먼 미래 얘기 같긴 하지만 뭐 이런 관련된 소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종목은 말씀 잘하셨어요. 그 다음 관심 종목이 이거예요. 아 오늘 두 번째 종목인가요? 오, 이것도 네. 현대모터그룹에 연관되어 있는 도심항공모빌리티 관련주예요. 아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주요? 와우, 어떻게 이렇게 손 덮게 이렇게 얘기 잘하시지? 제가 감이 좋았나 봐요, 전문가님. 제가 이제 방금 네. 오늘의 주제는 현대그룹이라고 했잖아요. 네. 현대차에 대한 연관되어 있는 사업 분야에 따라 가지고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를 오늘 가지고 왔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도심항공모빌리티요. 현대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하늘나라 25년 지나면은 하늘에서 이제 항공 모빌리티 택시를 탈 수가 있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이 택시를 타면은 네. 이제 지하철 타지 않고 이 항공 모빌리티 당연히 비싸겠죠? 비싸겠죠. 그렇죠. 당연히 비쌀 것 같은데 타는 사람이 많을까 저는 싶기도 해요. 하지만 좀 궁금해서도 타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네, 좀 그쵸? 약간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근데 하지만 또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50, 60이 넘어갔대는 네. 그때는 또 시대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되지 않을까요?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뭔가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듯이 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제가 50살 때도 팍스에서 방송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 방송국에서 방송을 한다고 하면은 하셔야죠, 전문가. 이 위에 헬기 타고 올 수가 있어요. 항공 미니 타고. 오, 그거 그쵸? 좋네요. 그 시대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기대를 해보고 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눌려 있었어요. 종목들이 엄청나게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네. 눌려 있는 상황에서도 이 테마주를 끌고 다니시는 원희영 구통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요. 원희영 장관님이 오늘 얘기 많이 나오죠. 제 입에서. 네. 왜냐면 구통 장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쪽으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가요? 그리고 항공 모빌리티는 이제 컨소시엄에 따라서 통신 3사 KT, SK, LG 쪽 통신사끼리 위에 하늘나라에서 통신사를 이제 주로 주파수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이 또 서로 이렇게 통신수단을 이용을 해야지만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대감에 항공 모빌리티 드론 관련주가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종목을 그 종목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드론 관련주라고 하면 또 제가 여러 가지 알거든요. 뭐 파이버 프로 이런 종목 있지 않나요? 파이버 프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베셀도 있고, 베셀도 있고요. 그리고 기산텔레콤 이런 종목도 기산텔레콤도 있는 걸로 있고. 알고 있습니다. 기산텔레콤은 재무가 안 좋아요. 재무가 안 좋습니까? 재무가 안 좋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테마주 해도 재무가 안 좋은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나요?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거는 재무가 안 좋은 거는 절대 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종목은 뭐 재무도 좋은가요? 재무 좋은 거죠. 어떤 제가 언제 재무 종목이죠? 안 좋은 거 갖고 왔습니까? 하긴 또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재무 좋고 네. 테마주 강세만 나오면 돼요. 그렇죠? 네, 어떤 간단하잖아요. 종목 너무 궁금한데. 수입만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항공 모빌리티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얘들 관심 종목 두 번째 종목입니다. 뿅. 자, 여러분들 이 하늘나라에 비행기만 뜬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항공 모빌리티가 비행기가 하늘나라에서 뜨려면은 통신 3사가 필요해요. 5G, 5G든 주파수든 그리고 이 5 주파수 통해서 통신사든 이
모비니티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으로도 주문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부분까지 모두 연결시키기 위해서 통신 3사가 정부에서 컨소시엄을 받으면서 가짜 IT 기업들하고 컨소시엄을 맡으면서 드론에 대해서 상용화를 시키려고 계속 도전 중이에요. 도전 중이고 이 컨소시엄에 따라서 정부가 내준 과제를 정리하려고 이쪽으로 사업을 계속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단 한국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도 문제예요. 전 세계적으로 통신 3사의 주파수가 드론에 얼마나 영향을 갈지, 만약에 드론이 어느 정도 하나의 주파수대요, 통신 3사의 주파수대요, 안테나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느냐, 그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세계가 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는 지금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드론이 꼭 하늘나라에 날면서 택시만 타고 다닌다, 그게 아니에요. 배달도 할 수 있잖아요. 배달도 할 수가 있고 물류도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 만약에 제로 코로나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국이 승리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또 위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중국에서 그냥 물건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모비니티로. 이런 게 만약에 지금 상용화 돼 있다면은 참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꿈을 감고 거기와 연관된 종목을 사기 기대감으로. 때문에 주가가 또 기대감을 상승할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네. 이것 또한 현대차 모터그룹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떻게 연관돼 있나요? 왜? 우리 아나운서님 차 못 타고 우리 국내에서 제일 많이 국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뭐예요? 국내에선 아무래도 현대차를 제일 많이 그렇죠. 이용하시겠죠? 현대차를 많이 타죠. 그리고 현대차에서 또 자율주행을 개발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위에서 한국 모비니티가 우리 정부에서 제일 먼저 사업을 할 게 뭐로 보이십니까?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UAM 관련 사업도 또 계속 하지 않을까요? UAM 사업 중에서 네. 택시를 하느냐, 물류를 하느냐, 사업적으로 시범을 할 거 아니에요. 일단 물건 배송을 먼저 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내가 제명에 못 쓰겠습니다. 왜요? 자, 아나운서님 보십시오. 틀렸나요? 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네. 아니 물류부터 하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사람부터 다짜고짜 태웠다가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럼요. 하지만 택시 사업부터 먼저 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래요? 거죠. 왜? 이 한국 모비니티 정부에서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우리나라도 도심 항공 모비니티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도 많아질 것이고 관광객들을 그렇죠. 위해서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도심 항공 모비니티가 제일 빨리 발전해 나가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은. 대단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드론 조그만 거 그냥 택배 뭐 핸드폰 케이스나 이런 거는 배달하거든요. 네네.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걸 배달하는 게 아닌 좀 그런 거 차별화하겠다 이런 건가요? 차별하면서 사람이 타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타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 하늘나라요? 한국 모비니티 타고. 하늘나라는 좀 그렇고 하늘을. 그렇지. 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를 타고 다니는 네, 그 그렇죠. 모비니티를 타고 다닌다는 네.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안고 있는 의자도 이것도 만약에 5년 후, 10년 후에 저 이렇게 방송하다가도 이렇게 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의자 타고 퇴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택시 사업부터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택시 사업부터 한다. 네, 택시 도심 항공 모빌리티 택시 사업.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든지 아무리 드론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국은 제가 지금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각 기업들과 또 컨소시엄을 맺는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지금 KT 같은 경우에가 현대차와 현대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여기서 나오는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뭐 오늘의 관심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대건설? 모비니티가 네네. 드론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도 있어 하잖아요. 자율주행이죠. 네, 그렇죠. 자율주행도 있어 하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사업을 극대화시키는 데가 어디입니까? 현대입니다. 현대차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 또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죠. 맞습니다.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봇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도심 항공 모비니티에 사업적으로 더욱더 다가갈 수가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기사가 뜨죠. 네. UAM 쪽으로는 이동통신 3사. 정부에서는 이동통신사 3사한테 미리 개발 과제를 주고 이 이동통신 3사는
가짜 컨소시엄 IT 기업들하고 손을 잡고 이제 드론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내준 숙제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동 통신사들이 어떤 걸 성공했다, 그리고 어떤 과제를 하겠다 하면서 치열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치열하게 경쟁이 되면은 그 안에서 주가가 관련된 종목이 또 상승이 되고 현대차 모터그룹하고 연관된 드론 관련주가 상승할 수밖에 드론 없다는 관련주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말씀드린 현대차나 현대건설 이런 거 말고 드론 관련주. 그렇죠. 지금 막 힌트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전문가님. 여기 정답이 있나요? 자,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제목 그대로 읽을게요. 네. 통신 3사, 그다음에 UAM 드림팀 구성으로 돼 있는 현대차의 프라임카 UAM 사업. 여기에 1차 협력사로 이 종목은 현대차에서 만드는 현대그룹에서 만드는 드론 안에 있는 인테리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드론의 인테리어요? 네, 우와. 드론 안에도 인테리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방송을 보시면 이 조그만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조그만 거에 무슨 인테리어야? 이렇게 그러게요.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조금만 보지 건너뛰어가 좀 많이 봤는데 건너뛰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타고 다니는 걸 개발하는 거예요. 네. 미국처럼 이 조그만 휴대폰 케이스 배달하려고 그 드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타고 다니는 걸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요. 타고 다니는 거는 무조건 우리나라는 현대가 많이 압도적으로 점유이 돼 있고, 그리고 현대에서는 타고 다니는 거 위주로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자율주행까지 넣고 거기에 또 로봇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드론도 마찬가지로 로봇이나 마찬가지예요. 로봇이나 마찬가지고 여기에 또 자율주행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하고 드론 관련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도 말씀드렸지만은 드론이 하나가 로봇이 있다고 하면은 현대, LG, 삼성하고 각각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고 또 메타도 각 기업들에 연관된 종목들이 호재가 나오면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드론 연관주하고 해가지고 베세이나 네온테크, 파이퍼 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차하고도 협력사로 돼 있는 종목을 갖고 온 거죠. 자, 왜? 우리는 드론을 타고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드론은 타고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미국처럼 배달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1차 협력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한 번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셔야 오늘 종목 두 가지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 두 번째 종목으로 UAM 관련주를 공략 도와드릴 거고요. 3분 후에 정확하게 노란 톡방 안에서만 종목명 오픈해드릴 겁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고요.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저희 노란톡으로 올 수 있는 영문으로 된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 2분 동안 빠르게 입장을 해주셔야지 오늘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빠르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전문가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나왔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하고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이 드론이라는 게 우리가 테마주라는 게 여러 가지 목록이 또 짜맞추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종목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죠. 외국에 비해서. 그렇기 네. 때문에 삼성하고 연관된 종목들이 상승할 때도 있고 현대차하고도 연관된 종목들이 상승되는 종목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하지만 딱 특정된 종목만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무도 모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테마주의 시선을 본다고 하면 과거 이력에 어떠한 이유로 똑같이 올라간 종목들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테마주는 제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갖고 온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교육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체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뭐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시장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테마주를 공략해 드릴 때 뭐 실적도 빵빵한 그런 종목들로 공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해당 종목들로 정확한 가격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방송 1분 남았고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는 분들을 한해서만 종목명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마지막 투자 고지 한번 드리고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